음주운전 되냐 안 되냐? 농업기계는 지금 그거는 따로 법이 없어요. 근데 그 민사는 별개지. 민사로 물어줘야 되는 건 별개지. 이제 형사처벌이 안 된다라는 거지. 민사를 안 물어줘도 된다는 건 아니야. 어. 민사로 당연히 물어줘야지. 당연하지. 물건 남의 물건 박살내놓고 그거 안 물어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내가 농업기계로 너네 집 한번 벽 한번 무너뜨려줘?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민사는 별개. 민사 별개고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해서 민사를 안 물어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면허 필요 없죠. 농업기계 면허가 뭔 필요야? 애도 몰 수 있지. 근데 이거는 그 같이 판단 잘해야 돼.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민사로 아예 안 물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애가 만약에 애가 잘못해서 페라리를 박살내놨어. 손괴죄로는 처벌 안 받죠. 그지? 그 부모가 다 물어줘야 돼. 부모 싹 다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처벌하고 민사는 별개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 전에 한번 그 람보르기니 막 박살낸 애가 하나 있었어요. 위에 올라가고 뛰고 소화기 뿌리고 초등학생이. 그래서 부모가 다 물어줬어요 그거. 그 부모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람보르기니인지 모르고 그냥 반이 조금 사는 집이거든요. 못 사는 집은 아니야. 람보르기니인지 모르고 그냥 국산 승용차인 줄 알고 전화해서 막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러냐고 3억 물어봤어요. 애가 이제 비싼 행동했죠. 그 진짜 꼴통이야 꼴통. 그지? 그거 어떻게 하니 걔? 내 자식이면 진짜 어떻게 하고 싶을까? 호적을 파? 호적 파고 내쫓을 거야? 빤스만 입혀갖고? 알아서 갚으라고? 아동 방임죄야. 아동 방임죄. 왜냐면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동 방임죄 돼. 답이 안 나오죠. 패? 어떻게? 입양? 고아원? 얘야, 너 보육원이라고 알고 있니? 사회복지시설이란다. 그 베이비 박스에 넣어버려? 응? 구겨 넣어? 거기다가? 근데 진짜 저 아직 없지만 자식 그러면 진짜 패고 싶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그냥 손 올라갈 것 같지 않아? 여러분들은 어릴 때 맞았잖아요. 그런 행동하면. 람보르기니는 선 넘었지. 그 만약에 람보르기니라고 지금 그 전제가 깔려 있어서 그렇지. 그냥 남의 차 그냥 무슨 티코여도 티코 너무 옛날 차다. 다마스여도 다마스 뭔지 알죠? 다마스 아직도 있잖아. 다마스여도 남의 차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일단 엄마한테 뒤지게 맞지 않아요? 그지? 쓰레빠 일단 벗으셔가지고 요걸로 패실 것 같은데. 그죠? 나중에 팬다. 내 자식 새끼는 무조건 팬다 이 새끼. 반 죽인다. 반 죽인다. 지금 나도 손 들고 있잖아. 진짜 손 나갈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안 팬다 안 팬다. 그래도 애 패는 건 안 된다. 애 패는 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어떻게 할 거야? 타일랜다고? 3억 내고 3억 내고 훈계 비용 비싸네. 그죠? 근데 손이 나가는 게 이렇게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이씨 이렇게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일로 와 엎드려 엎어. 어떻게 하지 걔를 진짜? 헤드기어 껴 들어와. 얘가 그 계속 쌓아놓고 고등학생 돼가지고 막 팔뚝 갑자기 막 이만해져갖고 아빠 헤드기어 써. 할 수도 있어. 큰일 나. 정서상 안 좋아 그거는. 운동을 안 시켜? 야 씨. 대단한 육아의 달인들 납셨네. 근데 제 친구 중에 지금 아기가 제일 큰 애가 중학생이거든요. 일찍 났어요 되게. 근데 중학생인데 딸이야 다행히. 맞을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애가
슬슬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막 엄마랑 말싸움하고 맨날 그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가고 이제 걔 애기 한 번씩 보잖아. 그럼 걔가 나를 엄청 좋아해. 볼 때마다 돈 주니까 이 새끼가. 볼 때마다 제가 무조건 10만 원 주거든요. 10만 원 딱 주고 시작하니까 3천 왜 이제 왔어? 졸라 뛰어서 안겨요. 이 새끼. 그럼 일단 뭐 줄 거 없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이 새끼가. 졸라 패고 싶어. 근데 제가 맨날 그 엄마한테 데리고 그러면 그 이름이 서윤이거든. 야, 서윤아 너 그거 알아? 그 어릴 때 삼촌 앞에서 맨날 그 너 똥 싸는 거 보여주고 막 그랬는데. 이 새끼가 이제 그 똥오줌 가릴 줄 안다고 애기들은 그게 있어. 그 실내 변기. 실내 변기 같은 거 갖다 놔요.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지 똥 쌀 때마다 막 칭찬해 주잖아.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삼촌들만 오면 이지랄해요 막. 그럼 그때마다 이제 내가 그 만 원짜리 하나씩 줬거든. 그 똥 쌀 때마다 내가 만 원짜리 하나씩 줬거든. 똥 잘 가린다고. 그 얘기하면 이 새끼 삼촌 왜 그런 얘기해 볼 때마다 하면서 막 도망가요. 그렇게 놀리는 게 제일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약간 그냥 살짝씩 긁으면서 그렇게 육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애들은 진짜 어려워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경찰관 돼서 아동학대 현장 출동해 보면 진짜 골 때려요. 애가 진짜 쳐 맞을 짓 했어. 쳐 맞을 짓 했는데 아빠가 진짜 개 패듯이 패잖아. 그럼 신고해요. 신고하고 살려주세요 막 이래. 출동하잖아. 어떻게? 아동학대로 입건해? 입건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애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죽으면 네 책임인데? 분리해야 돼요. 진짜 어쩔 수가 없어. 나도 살아야 되잖아. 애 만약 잘못되면 어떡해? 내 책임이잖아. 9시 뉴스에 나올걸? 경찰관이 방치해서 애 죽었다고? 저 어이없겠죠? 그치? 그치만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딱 한 번 안 한 적이 있거든요. 언제 안 했냐면 출동했어. 근데 애가 진짜 너무 심하게 많이 맞았어요. 개 패듯이 맞았어. 근데 아빠가 직원이야. 아빠가 우리 서 직원이야. 평소에 인품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막 성인 군자 같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팼대. 왜 팼냐고 물어봤거든. 얘한테 물어봤어. 너 뭐 잘못했니? 물어보니까 네. 뭐 잘못했니? 약한 친구 괴롭혔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얘가 학교에서 다른 친구가 장애가 있는 애를 괴롭히는데 같이 괴롭혔대요. 친구들한테 휩쓸려 갖고 같이 괴롭히면서 때렸대요. 결국 학교에서 그 소식을 이제 전해 듣자마자 얘가 이제 아버지가 눈이 돌아가고 그냥 손으로 패졌더라고. 그럼 물어봤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맨손으로 맞아본 적 있냐고. 한 번도 없대. 한 번도 없대. 뭐 잘못하면 회초리 맞는 정도였대. 근데 오늘 아빠가 눈이 돌아가고 귀시자되기를 막 똑바로 서 계속 그 자리에서 막 열 몇 대를 후려 쳐버리셨대. 그러니까 여기 다 터졌어요. 그냥 만 손이 막 이렇게 두껍거든. 열 몇 대를 치셔가지고 애가 맞다가 너무 아파갖고 방으로 문 잠그고 도망가고 거기서 신고했대. 살려주세요. 아빠가 문 안 열면 문 부수고 들어간다라고 문 다시 열고 나서 몇 대 더 맞았대요. 이 새끼가 지금 아빠를 신고를 해? 더 맞았대요. 제가 걔한테 물어봤어요. 너 아빠가 처벌받았으면 좋겠니? 아니요. 근데 왜 신고한 거야?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요. 살려달라고 신고한 거래.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얼굴 알잖아. 계속 등 돌리고 계속 파르르 떨고 계시고 아직도 분에 못 이겨갖고 파르르 떨고 계시고 어머니는 울고 계시고 애가 계속 벌벌벌 떨고 있고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일단 애기 데리고 병원부터 가시라고.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이제 애들끼리 싸웠다고 하시라고. 아버지한테 맞았다고 하면 분명히 병원에서 또 신고한단 말이야. 그 애들끼리 싸웠다고 하시고 일단 빨리 치료하고 오시라고. 애한테 물어보니까 처벌받는 걸 원하진 않고 상습성도 없어.
그래서 평소에 아빠랑 관계 좋니? 그러니까 많이 좋대. 아버지가 엄청 잘해준대.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항상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 데리고 가주시고 항상 그러신대. 이거 학대일까? 저는 이걸 훈육으로 봤어요. 팀장님한테 보고했고 대장님한테까지 다 보고했습니다. 상황실에도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무전으로 설명하면 다 듣잖아. 동네방네 이 직원이 앱 했어요. 다 광고하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전화로 상황실장하고 통화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입건을 안 하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 체크리스트 같은 것만 잘 작성해가지고 병원까지 보냈으면 이제 부모랑 보고 이제 여청기 직원 통해갖고 사후 모니터링만 좀 하자. 그래서 사후에 한 서너 번 정도 더 갔대요. 요청 직원이. 그래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이제 괜찮다라고 확인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간 개조가 좀 되겠지. 그지? 그 다음부터는 그 약한 애들 절대 못 괴롭히지. 너 같으면 괴롭히게 돼요? 못 괴롭히지. 집에 가면 죽는데. 그죠? 근데 저는 그게 참 그 제대로 훈육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야지. 맞을 짓 했잖아.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 애한테 어떻게 손대냐고. 안 된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 자녀들은 제대로 못 자랐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애가 실망스러운 일을 할 때도 있죠, 당연히. 근데 선을 넘어가면 개 패듯이 맞아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저 아동학대를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선 넘은 거는 그렇게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제대로 된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그 학대라는 건요, 습관성이 있거든. 그냥 자주 패 사람을. 그건 학대야. 근데 평생 한 번이잖아. 그죠? 그거는 훈육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그 사례가 아동학대로 법원에 갔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무죄 판결했을 겁니다. 내가 학자잖아. 그죠? 제가 형법 학자로서 그런 거를 처벌하려고 아동학대 처벌법을 만든 건 아니거든? 그죠? 그 입법 취지에 어긋나잖아. 그죠? 애도 제가 스스로 맞을 짓 했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아동학대로 보면 좀 어려울 것 같아. 그죠? 어쨌든 요거는 지금 아까 갑자기 농업기계 얘기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네.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 그지? 여러분들도 나중에 자녀 낳고 기를 때 좀 그런 거 잘 조절하면서 잘 키우세요. 애기가 그런 행동 안 하게 하는 게 여러분들 역할이잖아.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긴급자동차 한번 보겠습니다. 긴급자동차. 여러분들은 다 긴급자동차 몰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지? 그래서 긴급자동차는 뭐가 있냐?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동그라미. 공급 차량. 혈액 공급 차량은요, 혈액원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랑 똑같이 생긴 차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것도 긴급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에 2조 1항 1호 경찰용 자동차.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그죠? 요거 다 긴급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밑에 국군,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동그라미 해볼까? 군. 그리고 3호에 수사기관 자동차. 그리고 4호에 감옥, 교도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5호 경호 업무. 여기까지 1호부터 5호까지 묶어볼까요? 요 기관 특징 보이죠? 사법사무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그런 기관들이죠. 경찰, 군, 교도소 등. 그죠? 그런데 6호부터 11호까지 쭉 볼까요? 전기, 가스, 공익사업, 민방위, 도로관리, 전신, 전화수리공사, 긴급한 우편물, 전파감시 업무. 군경 이런 업무가 아니죠. 그죠? 얘들은 쭉 묶어보세요. 6호부터 11호까지. 얘들은 신청해서 시도청장한테 지정을 받아야만 긴급자동차가 돼요. 알았죠? 1호부터 5호까지 그리고 6호부터 11호까지 같이 판단되죠? 그지?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올라가서 1항에 도로교통법 2조 2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호 원안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라고 돼 있죠. 다만 6호부터 11호까지 체크. 6호부터 11호까지 자동차는 그 밑에 신청이 시도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크, 한정합니다.
그러니까 1호부터 5호까지는 지정이 없어도 긴급자동차가 되고요. 6호부터 11호까지는 지정을 받아야 긴급자동차가 된다. 알았죠? 그리고 오늘 지금 서울청 저거 체력 순환식 그 체험하는 거 오늘 처음으로 시행했거든요. 신청 받아서 오늘부터 처음 시작했는데 파울 되게 빡세게 잡는다 그러네. 그래서 이 더미 끄는 거 있죠. 요게 더 무겁대요. 중경에서 한 거보다 더 무겁대. 지금 그 제 체력학원 같이 그 인터뷰하신 그 선생님이 오늘 또 신청하셔가지고 그냥 반이 97년생이거든. 97년생인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수험생 같은 느낌이 나잖아. 그래서 맨날 신청해서 가요. 근데 거기 가서 쟀는데 중경보다 훨씬 더 빡빡하대. 서울청이. 그리고 방아쇠가 더 빡빡하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되게 빡빡하게 해놨고 요 점프해갖고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하잖아. 그거 파울을 좀 세게 잡면 돼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들려가지고 엉덩이 이렇게 띄어지면 바로 파울 분대. 그래서 다시 넘어야 된대. 졸라 힘들대요. 그래서 그 파울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점점 이게 그 요거를 약간 강화시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일부러 보수적으로 잡냐고 좀 빡세게 잡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4분대 안에는 들어와야 될 것 같아. 평소보다 40초 더 나왔답니다. 오늘 잰 친구들이. 어쨌든 그렇고 밑에 내려가서 우리 2항 볼까요? 2항. 1항 각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호 원안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대. 요건 이제 간주한다라는 거야. 밑에 보시면 우리 2호에 국군 주한국제연합군용 긴급자동차에 의해 유도되고 있는 국군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라고 돼 있죠. 1호도 끝에 뭐라고 돼 있어?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이거 뭐냐면 경찰차가 앞에서 잉 하고 가고 있어.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자동차 있죠. 내가 임산부를 데리고 가고 있어. 근데 경찰한테 얘기했더니 저희 따라오세요 하면서 비상 깜빡이 켜고 따라가고 있어. 그럼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지. 얘들도 준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에 준하는 거. 알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3호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동그라미. 운송 중인 자동차. 요것도 이제 준긴급자동차. 혈액을 운송하는 자동차입니다. 혈액 공급 차량은 뭐였어? 그냥 긴급자동차였어. 알았죠? 그냥 긴급자동차.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갔어. 어린이 통학버스. 우리 감옥부터 참호까지 요 시설 가운데 어린이 몇 살? 13세 동그라미. 13세 미만입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그리고 맨 끝에 어린이를 여객 대상으로 하여 운송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어린이 통학버스라고 합니다. 근데 괄호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줄 끝에 현장 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은 제외 동그라미 제외. 여러분들 어릴 때 그거 다 타봤죠? 현장 체험학습이나 이런 거 가면서 관광버스 다 타봤죠? 그거 스쿨버스야? 그거 스쿨버스 아니죠? 그지? 맨 뒷자리 탄 사람 좀 놀았구나. 버스 뒷자리에서 담배 피우고 막 그러진 않았지? 그치? 창문 이렇게 열어놓고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봤어? 보통 그 맨 뒷자리에 앉은 애들이 뭐 하냐면요, 뒤에 이렇게 커튼 걷고 뒤에 차한테 뭐 이질하라 거든? 알아? 그런 놈 있었죠? 그지?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반 애 중에 하나가 그 짓거리를 계속 해가지고 뒤에 있는 어른이 진짜 열받아가지고 버스 앞에서 세웠잖아. 그래서 버스에 타가지고 너 이리 나와 그랬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꿀밤 한 대 쥐어맞고 그 소풍 가는 내내 막 울면서 너무 웃겼는데 그게 너무 강렬한 기억이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30년 지났는데.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주차하고 뭘 비교하셔야 되냐면 그 밑에 정차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이걸 보고 주차라고 합니다. 그 밑에 정차는 몇 분? 5분 동그라미.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정차라 그래요. 알았죠? 그러면 주차 금지가 빡세, 주정차 금지가 빡세. 주정차 금지가 더 빡센 거야. 정차도 안 된다는 소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금지일까? 주정차 금지일까? 주정차 금지예요. 왜 그래? 잼민이들이 차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올까 봐. 잼민이들 특이 뭐야? 일단 뜀. 그지? 일단 뜀. 차에서 딱 내리면 우와 하고 뛰잖아. 얘들은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풀어놓으면 뛰잖아 그냥. 그죠? 그래서 언제 튀어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정차도 안 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운전. 운전 개념이 뭐냐? 도로에서 차마 노면 전차의 그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돼 있는데요. 27조 6항 3호 44조 45조 54조 1항 148조 148조 2 156조의 10호 요거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이라고 돼 있죠. 그죠? 원래는 운전으로 안 보는데요. 운전으로 안 보는데요. 여기는 운전으로 본대요. 밑에 보시면 보행자 보호. 보행자를 쳐버렸어. 그리고 밑에 44조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금지. 과로운전. 사고 후 미조치. 음주, 약물운전 벌칙 규정. 그리고 주정차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물뱀. 요거는 도로 외 곳에서 운전하다가 요거 위반한 경우도 운전으로 보겠대. 요 조항들은. 알았죠? 무면허 운전은 여기 없죠. 그래서 오른쪽에 무면허 X 쓰세요. 무면허는 도로 외 곳에서 운전한 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밑에 여기에 해당하면 도로 외 곳이라도 운전에 해당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운전의 판례.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타력 주행한 행위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거는 여러분들 면허 다 땄죠? 요즘에 면허 오토로 한다 그러더라? 일종 보통? 맞아? 스틱이 없어? 이제? 그럼 나중에 너네 스틱 차 운전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떡해? 아, 일종 자동 면허가 생겨서? 아, 일종 보통으로 따야 되잖아, 여러분들은. 그죠? 근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자동도 보통으로 쳐줘? 자동으로 그냥 시험 친다 그러던데, 지금? 이게 지금 면허 시행규칙에 있는 체제를 바꾼 것 같은데, 법에는 아직 안 바뀌었거든? 시행규칙 체제에서 지금 바꿔놓은 것 같은데, 요즘에는 사실 그 스틱 차량이 없잖아. 거의.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놓은 것 같긴 한데, 클러치를 이렇게, 클러치 누르는 이게 좀 있어 봐야 되는데. 그래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나 남의 차 이렇게 뺏어 타야 되면, 그런 차를 뺏어 타야 될 수도 있잖아. 오토로 골라서 타? 뭐라고? 그냥 뛰어당겨? 그래. 달리기 빠르면 뛰면 되지. 내 차는 안 줄 거야. 스틱으로 바꿀까? 차를? 무릎이 부셔지겠지? 제가 옛날에 한번 스틱 차량으로 4시간 운전해 본 적 있거든요. 와, 다음날 진짜 무릎 부셔진 줄 알았잖아. 스틱. 이게 클러치를 또 세게 밟아야 되잖아. 오, 너무 아프더라고 다리가. 어쨌든 그렇고요. 밑에 2번 자동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그 밑에 차 안의 기기를 이것저것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됐는데 그 밑에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m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멈추게 됐대.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운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형법에서도 배웁니다. 절도죄에서. 절도의 기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뭐야? 절도 미수예요. 절도 미수. 그리고 3번 도로에서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그것이 주차를 위한 것이라거나 주차시켜 놨던 차량을 똑바로 정렬하기 위한 것이라도 운전에 해당한다. 이거 당연하죠. 그지? 그래서 요거는 제일 많은 사례가 뭐냐면 대리기사님들이 신고하는 거. 일부러 뒤에서 매너 안 좋게 하잖아요.
그럼 차량 삐뚤게 돼. 알아? 삐뚤게 되놓고 그 약간 강박 있는 사람들은 삐뚤게 되어 있으면 나 술 얼마 안 먹었는데 다시 대 말어. 이렇게 되거든. 알아? 그러면 이제 그거 딱 되는 순간에 대리기사 신고해요. 왜? 네가 노매너여가지고. 뒤에서 막 반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앙심 품고 신고해요. 알았죠? 제가 예전에 한번 저 진짜 조용히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놨더라고 차를. 아무 말도 안 했거든. 기사님이 어디 가시죠? 네. 그때부터 그냥 이어폰 끼고 핸드폰 보고 갔거든. 말을 안 걸어줘서 그런가? 차를 이렇게 대놨어. 저 그거 못 참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소주를 딱 반 병 마셨어요. 충동이 막 오잖아. 다시 대 말어.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뭐라고? 갔나 안 갔나 확인하고 다시 됐다? 아니,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진짜 미안한데 자. 그러니까 아니 왜? 아버지 잠깐만 나가볼 수 있어? 왜? 아 잠깐만. 아빠 딱 오자마자 아빠 내 술 먹었는데 못 견디겠어서 차 좀 다시 대줘. 이 새끼가 진짜. 근데 아빠가 이해하더라고. 자기도 똑같았어.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성격이 저랑 똑같거든요. 아버지가 그럴 수 있지 그러더라고. 본인도 그거 딱 보고 못 견디겠나 봐. 분명히 다음날 아침에 그 차 된 거 봤잖아? 그럼 나한테 잔소리했거든. 너는 차를 왜 저렇게 대놓냐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대주더라고. 좀 그래? 너무 약간 페류나 같았어? 어쨌든 저는 못 견뎌요.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자, 그리고 그 밑에 4번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제재 처분인 운전면허 취소, 정지 근거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대. 이거 뭔 소리냐면요, 우리 조금 전에 형사처벌, 음주운전에 관한 벌칙 규정, 요거는 운전 포함한다 그랬죠.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더라도 형사처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죠. 근데 행정처분, 이 취소나 정지, 면허 취소 정지는 규정이 없어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거는. 이해돼요? 그래서 면허 정지 취소는 안 됩니다. 도로가 아닌 곳은. 알았죠? 자, 그리고 뒤에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면허 취소, 정지 처분은 안 된다. 왜? 근거 규정이 없어요. 알았죠? 자, 그리고 초보운전. 초보인 사람. 운전하면 뒤에 보초전은 붙이고 다녀야 되는 사람. 보초전은 알아? 보초전? 그냥 초보운전 붙이면 되잖아. 그치? 근데 초보운전 이렇게 붙이는 사람도 무섭지 사실. 초보니까. 그죠? 근데 요즘 제일 무서운 사람이거든? 거꾸로 보이는 줄 아는 거야. 거꾸로 보이는 줄 아는데 거꾸로 보이면 이렇게 써야 되잖아.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치? 근데 요것마저도 지금 반대로 해놓은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능도 의심되는 제일 무서운 사람. 보초전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이거 실제로 본 적 있어? 나중에 운전해봐. 보일 거야. 보초전은. 저 본 적 있어요. 제가 이거 보고 진짜 기겁했어요. 뜨악. 제일 무서운 사람. 초보 운전. 여러분들 초보 있죠? 그치? 면허 딴 지 얼마나 됐어? 5년? 초보 아니에요. 법에서 뭐라고 돼 있어? 면허 딴 지 2년 이내자. 그래서 보시면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알았죠? 그리고 원동기 면허만 있었어? 그러면 이제 새로 받은 걸로 봐요. 자, 그리고 밑에 서행.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 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요걸 보고 서행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거하고 뭘 비교하셔야 되냐? 30호의 일시정지.
일시정지는 차 또는 노면 전체의 운전자가 그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 동그라미 정지시키는 것. 그럼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빨간불이야. 우회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언제? 그치. 일시정지하고 우회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도 보행자의 보행에 방해되지 않게. 그러면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나 보행할 태세를 갖춘 사람이 있으면 지나가면 안 돼요. 지나가면 신호위반입니다. 알았죠? 이때 반드시 뭐 해야 돼? 일시정지하고 지나가야 돼. 사람이 없어도. 빨간불이면. 알았어요? 서행해서 지나간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야. 왜? 일시정지하고 지나가야 되니까. 알았죠? 자, 그리고 바로 위에 앞지르기. 차의 운전자가 앞서 나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앞지르기고요. 앞지르기는 왼쪽으로 해야 될까? 오른쪽으로 해야 될까? 왼쪽으로 해야 돼요. 왼쪽으로. 그래서 항상 추월차선이 어디 있어? 왼쪽에 1차선에 있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앞지르기는 왼쪽입니다. 오른쪽으로 하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에요. 알았죠? 그것도 단속됩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도. 그리고 그 밑에 보행자 전용 도로,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안전표지. 이게 보행자 전용 도로고요. 보행자 우선 도로, 요거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보행자 전용은 보행자만 다닐 수 있지만 보행자 우선 도로는 보행자가 우선되는 거기 때문에 차가 다닐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줄, 우리 네모칸 안에 있는 거 보면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의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몇 킬로미터 이내로까지 제한할 수 있냐면 20km 이내로까지 제한할 수 있어요. 알았죠? 자, 그리고 우리 모범 운전자 볼까요? 모범 운전자,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 표시장을 받거나 2년 동그라미 2년 이상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올 때 교통정리하고 있는 할아버지들 있죠? 그분들 경찰이야? 경찰 아니에요. 그분들이 모범 운전자입니다. 보통 직업이 뭘까? 그분들? 택시기사님들 또는 버스기사님들. 그분들이 왜 그거 하고 있는 줄 알아? 마일리지? 마일리지 받아서 뭐 하려고? 맞아. 벌점 깎으려고. 벌점 깎으려고 그거 하시는 거야. 이분들은 그냥 이제 일하시면서 항상 위반을 하시잖아요. 그게 국룰이잖아. 그지? 부산은 깜빡이 키면 안 된다며? 부산은 깜빡이 키면 저 서울로 왔네 그런다며. 그죠? 반대로 켜야 돼? 왼쪽으로 들어가려면 오른쪽 키고 들어가는 거야? 하나 배웠네.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요즘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던데. 제가 부산에서 몇 번 운전해봤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여기 약간 진짜 고가도로가 좀 심하더라. 고가도로 들어가는 데는 여기 있는데 여기서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더라. 그래서 여기서 직진해야 되는데 직진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도로가 약간 도로 요 자체를 너무 이상하게 설계해 놓은 것 같아. 도로 좀 다시 설계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근데 어쨌든 부산이 요 난이도가 진짜 빡세요. 서울 못지 않아. 서울은 사실 이 정도는 아니거든. 이 정도 도로는 없어요. 이 정도 도로는 다 뒤집어 까버려요 다시. 근데 이제 차 자체가 안 움직여요. 그냥 서울은 차가 안 가. 제가 퇴근 시간에 집에 가려고 그러면 평소에 안 막히면 30분 거리거든요. 근데 막히면 2시간 걸려요. 6시에 퇴근하는 거하고 7시 반에 퇴근하는 거하고 똑같이 걸려요. 1시간 반 동안 도로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가. 돌아버려요 아주. 근데 어쨌든 부산이 조금 여기 힘들어. 운전하는 게. 어쨌든 자, 모범 운전자 요거는 이제 보통 이 깜빡이 안 켜고 그냥 막 껴드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이 기사님들이 많이 여기서 합니다. 근데 전국 공통으로 해야 되겠어? 시도청별로 뭔가 특색을 따져서 해야 되겠어? 전국 공통이죠.
기준은 전 공통으로 잡아요. 그래서 뒤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몇 년 이상? 2년 이상 경찰청장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꿔서네요. 3년 이상 시도청장 이렇게. 그리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요건 이제 올해 9월 달부터 도입될 건데요. 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어서 우리 시험에 이미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뭘까? 했는데 음주 측정이 돼. 그러면 시동 안 걸리게 하는 거. 요거. 어떤 사람한테 부착시킬까? 전과자? 단순 전과자? 상습 음주운전한 사람. 그래서 과거에 5년 이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한번 받고요. 처벌 한번 받고 다시 위반했어. 이 사람이 운전면허 결격 사유 기간이 끝났잖아? 그러면 면허 받을 때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돼요. 요거 부착하는 걸 조건으로.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실무상 문제 때문에 아직은 도입이 안 됐는데 9월부터 이제 현행으로 도입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직후에 도입이 될 건데 미리 법제화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 있어요. 작년 승진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 관련된 내용이. 알았죠? 그래서 보시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안부령 동그라미,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치 종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행안부령으로 정합니다. 알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보행자 통행 방법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